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7%를 기록했습니다.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58주년을 맞아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7%만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잘하는 편이다 9.4%, 매우 잘하고 있다가 1.3%의 비율이었습니다. 반면 대다수 기자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의 47.6%, 잘못하는 편이다의 37.8%의 기자들이 응답해 부정평가만 총 85.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율을 밑도는 수치인데요. 기자들의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기자들은 언론사 유형, 소속 부서, 직위 연령을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언론사 유형별로 보면 종편 보도 전문 채널이 76.4%의 부정평가가 그나마 제일 낮았고 그 외 모든 언론사 유형에서 부정평가가 80에서 90%로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 민영방송과 라디오 방송의 경우엔 응답자 전원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소속 부서별로 봐도 73.3%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부정평가가 80에서 90%대였고 직위와 연령에선 편차가 있긴 했지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기자들에게서도 부정평가 65.9%가 더 높았는데요. 다만 매우 보수라고 응답한 기자들에게선 유일하게 긍정평가 51.6%가 부정평가 48.4%를 앞질렀습니다. 이게 진짜 리얼 버전인 거죠. 기자들이 평가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 10.7%. 놀랍지도 않습니다. 더 떨어져 한 자리 숫자까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제 잘못된 만남인데 지금 100일 지나고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대충 흐름을 보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으로 뽑았다. 네. 그게 제일 압도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잘못된 만남. 그 잘못된 만남. 예. 그게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미스매치.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네. 본인도 버거워하고 나라도 버거워하고 국민들도 대통령을 버거워하고 그렇게 된 거죠.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라는 아이고.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도자기를 때려 부시려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만남이에요. 예. 근데 코끼리가 한번 돌 때마다 뭐 그냥 뭐. 예, 도자기가 이제 아작 나는 거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적 발명품이거든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럼요. 아주 정밀한 제도가 짜져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아주 번거로워 보이지만 그런 정밀하게 짜여진 제도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때로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시간도 그것을 예, 그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큰 비극을 피해 나가는 그런 길을 찾아내는 게 민주주의의 장점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마음의 태도, 그다음에 그들이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착시킨 관행,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이 민주주의예요. 네. 그런 고도의 문화적인 어떤 제도를 다루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 아닌가. 때로 잘못된 만남이라도 5년간 지속되기로 약속한 거면 견디면서 네. 그 해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나가는 거지. 뭐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뭐 비관할 네. 필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기업에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난맥상에 대해 촌철 살인의 말로 직격했는데요. 그의 말들이 작금의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줬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독일의 언론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빌려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죠. 코끼리가 도자기를 때려 부수러 들어온 건 아닌데
그냥 잘못된 만남이다. 코끼리가 한 번 돌 때마다 도자기가 아작나는 거다. 그냥 한 거다. 본인도 버거워하고 나라도 버거워하고 국민도 버거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게 제일 압도적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잘못된 만남이다. 미스매치.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찌됐든 윤 대통령이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적 발명품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민주주의를 다루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을 남겼는데요. 잘못된 만남이라도 5년 동안 지속되기로 약속이 된 거라면 견디면서 해악을 최소화하면서 각자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며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인생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전했습니다. 전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도자기 박물관 안으로 들어간 코끼리는 그래도 미필적 고의였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의 무능과 무식함을 알면서도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갔다면 그거야말로 무대뽀에 가까운 행동이었을 텐데요. 결과를 알고도 했다는 거죠. 취임 100일, 앞으로 4년 9개월 남았습니다.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라 결국 임명된 지도부입니다. 비대위는.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라고 할 수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안배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특히 사무총장으로 박덕흠 의원을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덕흠 의원은 윤핵관 중에 또는 윤핵관 호소인 중에 한 분과의 친소 관계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주기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께서 검사로 계실 때 수사관을 하셨던 그런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것이 최근에 정권과 당이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으로 오르냐? 그러니까 국민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비상 상황은 윤핵관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윤핵관을 배제하는 구성 또는 윤핵관과 연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물러나는 구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아마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준석이 당대표 다시 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제도 어떻게 바꾼다고 될 게 아니라요. 만약에 진짜 이준석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은 네.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됩니다. 윤핵관들이. 예, 성공시켜서 봐라 우리가 옳았다. 이준석이만 사라지면 되는 거였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지 다시 그분들 심판하러 올 거고요. 제가 심판하면은 그땐 구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 정계 은퇴 시키러 왔다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은 16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의 말인데요. 이제는 전 대표가 되어버린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넋두리를 쏟아내며 윤핵관들을 향해 경고 아닌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비대위원들을 모두 임명하고 정식으로 출범했는데요. 이로써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에서 축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당내에서도 시작도 하기 전에 도로 윤핵관 비대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당현직인 권선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을 제외하면 새롭게 뽑힌 사람은 전주에, 엄태영 의원 등 6명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 근무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주 의원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힘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는데요. 주 의원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사실이 드러나 사적 채용 논란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또아리를 틀고 앉아 버티기 하고 있는데요. 비대위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복심 한 라인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주 위원장은 한사코 지역 안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총에서 재신임을 얻어 당연직 비대위원을 맡게 된 권선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당의 비상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 중 하나인데 이준석 대표는 내쫓고 본인은 자리를 지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입을 꾹 다물고 망부석이 되어버렸는데요.
문계기로 돌입한 거죠. 여기에 수천억 원대 특혜 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상태에서도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해 눈길을 끌었던 박덕흠 의원도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는데요. 제정신들인가 싶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이런 식의 망동을 자행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배는 게 없는 거죠. 국힘당 비대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당 혼란부터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비대위가 수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핵관 비대위라는 비판 속에 비대위 체제가 적합한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어 출발부터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행어가 생각나는데요. 잘 될 턱이 있나 싶습니다.